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남자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10년 동장. 오늘의 주제는 기러기 아빠 도용도 차장의 비애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도용도 차장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다음날 저녁 나는 도용도 차장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마음이 급했다. 차장님, 저 김성동입니다. 안 주무셨어요? 자긴 아직 시계가 몇 시인데.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야? 어젯밤에 꽤 드시는 것 같았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그야 뭐. 기러기 아빠인 도영도 차장은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자신을 맞아줄 가족이 없는 상황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다. 회사 후배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익히 알고 있는 터라 후배들의 안부 전화에도 간혹 가슴이 철렁했다. 어젯밤에 과음하기도 했지만 주말이라 달리 할 일도 없는 도영도 차장은 해가 거의 중천에 떴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선배님, 괜찮으시다면 지금 좀 뵙고 싶습니다만.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왜? 뭔 일 있어? 일은요. 마침 오늘 인터뷰가 있어 방송국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제 잘 들어가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주말인데 어디 가시진 않았습니까? 내가 달리 갈 데가 있나? 그럼 지금 차장님 오피스텔 근처인데 잠시 들러도 될까요? 도영도 차장은 내가 오피스텔로 온다는 말에 약간 당황한 것 같았다. 회사 내에서도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다 회사 후배들에게 자신이 공상맞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갑자기 자신의 집을 방문하겠다는 후배의 전화에 마치 자신이 발가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선뜻 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게 오피스텔이 워낙 좁았어. 혼자 살면 다 그렇죠. 집에 쉬실 텐데 나오라고 하시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제가 찾아뵙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불편하겠지만 오든가.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온다는 말에 그는 불이 나게 집 정리를 한 듯 했다. 의외로 집은 아주 말끔했다. 그는 지나가는 소리로 누가 기러기 가족 하겠다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해왔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 이것저것 재지 않고 덜컥 유학 결정을 내린 자신이 한심하다고까지 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유학을 접으라고 할 수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참고 있는 모양이었다. 네,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 집에 오는 첫 손님이라 신경 좀 썼네. 휑하니 빈벽에 덩그러니 걸린 도영도 차장의 가족 사진을 보니 이내 마음이 짠해졌다. 잠시 뒤 그가 손수 내린 드롭 커피를 내밀었다. 요즘 그의 유일한 낙이 커피라고 한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오피스텔에서 쓴 커피와 함께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그가 그날따라 무척이나 안쓰러웠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기러기 아빠네요. 도영도 차장님은. 여러분 중에는 혹시 기러기 아빠 계시는 건 아니죠? 맞아요. 지금 우리 큰애가 대학교 1년 하다가 지금 군에 갔다가 이제 제대가 다 돼 가거든요. 친구들 중에도 기러기 아빠도 있고, 또, 혼자 나가 있는 애도 있었고, 또 뭐, 초등학교 때 엄마하고 같이 나가는 것도 있었고, 또 잠깐씩 방학 때 뭐 2달 정도를 갔다 온 사람도 있었고, 그때 우리 애도 한창 이제 클 때는 조기 유학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라도 한번 보낼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경제적 여의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못 보냈는데, 우리 애가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시점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되는 시점에, 그 이제, 영어 IBT 시험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초에 IBT가 115점이 나왔어요. 12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한 번 시험 치는데 한 20만 원 넘게 들어요. 22만 원. 그게 좀 달러 환율 따라 틀리는데 보통 20에서 22만 원 드는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2주에 한 번씩이죠. 그렇게 쳤어요. 진짜 많이 쳤거든요. 근데도 그 115점의 벽을 못 넘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120점까지는 안 맞아도 118점까지는 맞을 수 있을 건데 그 3점의 차이가 그까지 못 올라가고 115점에 멈춘
그 1년 동안이나 아무리도 안 되는 그 차이가 아마 자기가 해외에 유학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영어 공부했기 때문에 그 IBT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는 사실 속으로 좀 웃었죠. 지 실력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유학 갔다 오지 않았다는 거기에다가 이제 핑계를 대는 거잖아,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좀 빨리 어릴 때 뭐 한 1년이라도 뭐 2년이라도 유학을 갔다 왔으면은 아마 언어에 대한 감각이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유학 갔다 온 애하고 안 갔다 온 애하고 좀 틀리겠죠. 그리고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좀 뒤늦게 그 SAT, 그러니까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그걸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늦게 해갖고 딱 한 바퀴 못 쳤어요. 너무 늦게 준비해갖고. 근데 그게 2400점 만점에 2060점 맞았거든요. 근데 처음 친 거 치고는 그것도 잘 나왔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썩 만족할 점수는 아니죠. 보통 이제 뭐 아이비리그 가려면 한 2200은 넘어야 이제 원서를 한번 내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준비를 못 했고요. 근데 사실 영어 때문에 다 해외 유학 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도영도 차장, 엄마하고 그 애 자녀들도 분명히 언어 때문에 유학 갔을 거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외국 가면은 이제 갔다 오면은 사실 영어도 또 많이 늘고 거의 원어민 그죠?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렇게 되고 또 사실 한번 나갔다가 또 들어온 거 안 쉽잖아요. 뭐 몇 년 공부하고 들어온다 하면서 우리 보통 그러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나 나갔다가 다시 거꾸로 영어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을 그러니까 국내인이지만 외국에서 3년 이상 있었으면은 그 이제 외국인 전형에 같이 시험 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오시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중학교 다니다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3년 동안 외국에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스카이 대학에 그런 전형을 찾아서 넣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입계를 보이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사실 형편도 안 됐고요. 물론 또 형편이 됐으면 사실 저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제까지 공부시킨 것도 내 분수에 지나쳤지만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 정말 너무너무 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도영도 차장은 자기가 생각도 하기 전에 이제 자식들이 또 성하니까 사실 부모 심정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공부하겠다는데 굳이 안 보내주기도 그렇고. 근데 사실 도영도 차장이 그때 자기의 이제 분수를 알았으면은 자기 형편에 아이를 유학 보내고 또 와이프까지 같이 가서 그렇게 유학 보내면 사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서울 살면은 혼자 버렸으면 택도 없는데 그죠? 맞벌이는 필수잖아요. 근데 맞벌이도 안 하고 혼자서 벌었으니까 혼자 보험 갖고 안 됐겠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뭐 대출하고 뒤에 이야기는 좀 제가 그렇게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물론 이제 유학 간다고 다 이렇게 뭐 빚지고 하진 않겠지만 형편이 안 맞는데 유학 보냈을 경우에 이런 또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